5장. 나는 어린 왕자의 별과 그곳을 떠나 시작된 여행에 대해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셋째 날, 바오밥 나무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그런 시기였다.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는 심각한 고민에 빠진 듯 나에게 물었다. 양들이 작은 나무도 먹는다는 게 정말일까? 그럼, 정말이지. 아, 잘 됐다. 나는 양들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 양들이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교회당만큼 큰 나무여서 코끼리 한 떼를 끌고 가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조차 먹어치울 수 없을 거라고 일러주었다. 코끼리 떼 이야기에 어린 왕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코끼리라면 서로 포개놔야 할걸? 그러더니 지혜롭게 한마디 했다.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엔 작은 나무야. 그렇긴 하지. 근데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야 뻔하지. 그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끙끙댔다. 실제로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었다. 좋은 식물에서 좋은 씨가, 나쁜 식물에선 나쁜 씨가 맺힌다. 하지만 씨는 눈에 띄지 않는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어느 날 그 씨앗들 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날 채비를 한다. 그러면 씨앗이 기지개를 켜며 태양을 향해 작고 예쁜 새순을 돋아나게 한다.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어떻게 자라든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이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 고약한 씨앗이 있었다.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던 것이다. 땅에 그 씨앗들이 퍼져 있었다. 바오밥 나무는 제때 손을 쓰지 않으면 나중엔 영영 없앨 수가 없다. 별을 온통 뒤덮고 뿌리로는 구멍을 내고 말 것이다. 그러니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다면 언젠가 별은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어린 왕자가 나중에 말해 주었다. 그건 규칙의 문제야.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자신의 별도 꼼꼼히 청소해줘야 돼. 어릴 때는 장미와 너무 비슷하게 생겼지만 바오밥 나무라는 걸 구분할 정도가 되면 규칙적으로 뽑아줘야 돼. 귀찮은 일이지만 쉬운 일이기도 하지. 그러더니 어느 날엔 우리 별에 사는 아이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나에게 멋진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될 거야. 가끔은 할 일을 나중으로 미뤄도 별 탈이 없지만 그게 바오밥 나무라면 골치 아픈 일이 돼.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알려준 대로 그 별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 선생처럼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고 어느 소행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겪을 위험은 너무 커서 이번만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렇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세요. 내가 이 그림에 그토록 정성을 기울인 건 나처럼 내 친구들도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내가 그림으로 전한 교훈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어쩌면 궁금해할지 모른다. 왜 이 책에 바오밥 나무 그림보다 더 웅장한 그림은 없는 걸까?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노력은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그만큼 조급한 마음에 간절했다. 6장. 어린 왕자. 난 너의 그 소소하고 쓸쓸한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 오랫동안 너의 유일한 즐거움은 저녁 노을의 달콤한 풍경이었지.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넷째 날 아침에 네가 한 말 때문이었어. 난 해가 지는 풍경이 참 좋아. 우리 해 지는 거 같이 보러 가자. 아직 기다려야 돼. 뭘 기다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넌 처음엔 무척 놀란 눈치였어. 그러다 그런 자신이 우스웠는지 웃음을 터뜨렸어. 그리고 내게 이렇게 말했지. 아직 내 별에 있는 줄 안다니까. 그건 사실이다. 모두 알다시피 미국이 한낮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해가 지는 걸 보려면 단숨에 프랑스까지 갈 수 있기만 하면 될 것이다. 아쉽게도 프랑스는 꽤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너의 아주 작은 행성에선 의자를 몇 발자국 당기기만 하면 됐지. 그래서 너는 언제든 보고 싶을 때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었지. 어떤 날은 해가 지는 걸 44번이나 봤어. 그러다 잠시 후 네가 이렇게 말했지. 있잖아. 정말 슬플 때는 해가 지는 게 좋아져. 그럼 44번 본 날은 그만큼 슬펐던 거야?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7장. 다섯째 날. 이번에도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인생에 대한 비밀이 하나 더 드러났다. 그는 속으로 오래 고민한 끝에 결심한 듯 내게 물었다.
양이 작은 떨기나물 먹는다면 말이야. 꽃도 먹을까? 양이야, 닥치는 대로 뭐든 먹지. 가시가 있는 꽃인데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럼 가시는 꽃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비행기 엔진에 빡빡하게 끼워진 나사못을 푸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고장난 부분이 생각보다 심각해 보여서 몹시 걱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마실 물이 바닥났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게 했다. 가시는 꽃들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하면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나사못 때문에 신경이 곤두선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없어. 꽃들의 고약한 심술일 뿐이야. 어린 왕자는 잠시 가만히 있더니 조금 불만 섞인 목소리로 내게 소리쳤다. 그 말은 믿을 수 없어. 꽃들은 연약하고 아주 순진하다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지키고 있어. 자신의 가시가 아주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사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망치로 한 대 쳐서 튀어나오게 해야겠어. 그때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 생각에는 꽃들이... 그만. 내 생각은 없어. 아깐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야. 난 지금 중요한 일로 바쁘다고. 그가 깜짝 놀라 날 바라봤다. 중요한 일? 어린 왕자의 눈에 비친 나는 기름때가 얼룩덜룩한 손에 망치를 들고 볼썽 사나운 물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었다. 아저씨도 다른 어른들처럼 말하네.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아저씨는 전부 혼동하고 있어. 다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 어린 왕자는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난 얼굴이 새빨간 아저씨가 사는 별을 알고 있어. 그는 한 번도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지.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 그가 하는 거라곤 계산뿐이야. 그리고 아저씨처럼 종일 이 말만 해. 난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거들먹거리지.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 화가 난 어린 왕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었어. 양들이 꽃을 먹어 치운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지. 그러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만드는지 알아내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양들과 꽃들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아? 얼굴이 새빨간 아저씨가 계산을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별 말고
오직 내 별에만 사는 단 하나뿐인 꽃을 알고 있는데 작은 양 한 마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그 꽃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린 왕자는 붉어진 얼굴로 말을 이었다. 누군가 많고 많은 별들 중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건 그 사람에겐 모든 별들이 갑자기 꺼져버리는 일이야.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망치와 나사, 목마름과 죽음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어느 별, 어느 행성에, 그러니까 나의 별, 이 지구에 내가 달래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를 품에 안았다. 그를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그 꽃은 위험하지 않아. 내가 양에게 씌울 입마개를 하나 그려줄게. 꽃을 위해선 덮개를 하나 그려줄 거야. 나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나 자신이 아주 어설프게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어디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정말 알 수 없는 눈물의 나라다. 8장.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다. 그동안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꽃잎이 한 겹인 소박한 꽃들만 있어서 자리를 차지하거나 방해가 되는 일이 없었다. 꽃들은 아침에 풀숲에서 피었다가 밤이 되면 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꽃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씨앗에서 싹을 틔웠다.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다르게 생긴 이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어쩌면 다른 종류의 바오밥 나무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작은 나무는 이내 자라는 걸 멈추더니 꽃을 피울 준비를 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자리 잡을 때부터 지켜본 어린 왕자는 눈앞에 뭔가 신비로운 것이 나타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꽃은 녹색의 방에서 예뻐지는 단장을 그칠 줄 몰랐다. 꽃은 정성스럽게 색을 골랐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들을 하나하나 다듬었다. 꽃은 개 양귀비처럼 주름이 잡힌 채로는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한껏 빛날 때 등장하고 싶었다. 정말 그랬다. 그 꽃은 아주 멋을 부렸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단장을 하는데 며칠씩이나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려 할 때 꽃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빈틈없이 준비를 했던 꽃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지금 일어났네. 아, 미안해요. 머리가 온통 헝클어졌네. 어린 왕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 정말 아름답군요. 그렇죠? 난 해가 떠오를 때 태어났거든요. 어린 왕자는 꽃이 그리 겸손하지 않다는 걸 눈치챘다. 하지만 그 꽃은 마음을 흔들어 놨다. 꽃이 말을 이었다.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이네요. 괜찮다면 절 생각해서. 그러자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가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와 꽃에게 대접했다. 꽃은 그렇게 조금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를 어느새 힘들게 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자신에게 있는 4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와도 괜찮아요. 내 별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난 그냥 풀이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난 호랑이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건 무서워요. 혹시 바람막이 같은 건 없나요?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바람을 무서워한다니. 풀에겐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정말 까다롭구나. 밤에는 저에게 둥근 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의 별은 너무 추워요. 갖춰진 게 없네요. 내가 살던 곳에선 꽃이 말을 멈췄다. 이곳에 왔을 때 꽃은 씨앗의 모습이었다.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 리 없었다. 자기도 모르게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듯 2~3번 기침을 했다. 바람막이는요? 내가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당신이 자꾸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자 꽃은 어떻게든 어린 왕자가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억지로 기침을 했다. 어린 왕자는 꽃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새 꽃을 의심하게 됐다. 그는 꽃이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불행해졌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게 털어놨다. 그 꽃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했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 귀담아 들으면 안 돼. 그냥 바라보며 향기만 맡는 거야.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했지만 난 그걸 즐길 줄 몰랐어. 짜증스럽기만 했던 그 발톱 이야기도 가엾게 여겨줬어야 했는데. 그는 나에게 이런 말도 털어놨다. 그때 난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꽃은
날 향기롭게 하고 날 빛나게 해줬지. 이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 초라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꽃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너무 잘 하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알기엔 내가 너무 어렸어. 9장.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따라 별에서 떠나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출발하는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잘 정돈했다. 활화산도 정성스럽게 청소해 주었다. 그의 별에는 2개의 활화산이 있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 참 편리했다. 휴화산도 하나 갖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말했듯이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불이 꺼진 휴화산도 청소해 주었다. 청소를 잘 해두면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지 않고 천천히 일정하게 타오를 것이다. 화산 폭발도 굴뚝의 불과 같은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화산을 청소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다. 화산이 우리에게 걱정거리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조금 쓸쓸한 기분으로 얼마 전 도단한 바오밥 나무의 싹도 뽑아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익숙했던 모든 일이 그날 아침 따라 너무나 정답게 느껴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꽃에게 물을 주고 둥근 덮개를 씌우려 할 때 그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잘 있어.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가 다시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건 감기 탓이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 꽃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길 바랄게. 어린 왕자는 꽃이 나무라지 않아서 놀랐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둥근 덮개를 손에 들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이렇게 부드럽고 다정해진 꽃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은 널 사랑해. 꽃이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넌 아무것도 몰랐지? 내 탓이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너도 나만큼 바보였어.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그 둥근 덮개는 그냥 둬. 이젠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감기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야. 밤에 부는 상쾌한 바람은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난 꽃이니까.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들을 만나려면 애벌레 2-3마리 정도는 참아야지. 정말
멋진 일일 거야. 아니면 누가 날 보러 오겠어? 넌 멀리 있을 텐데. 덩치 큰 짐승들은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 나도 발톱이 있거든. 그러더니 자신의 가시네개를 수줍게 내보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게 시간 끌 거 없어. 신경 쓰이니까. 넌 벌써 떠나기로 마음 먹었잖아. 어서 가. 자신이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자존심이 센 꽃이었다.